네,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두렵다는 이유로 마냥 방치하게 되면 잇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치아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치아 상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치아 상실 때문에 고민인 분들, 또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나에게 적합한 임플란트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지킴 및 건강매거진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네,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한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 얼마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약 3,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치아 개수가 28개에서 32개 정도 되니까요. 이 치아만 온전하게 다 관리해도 약 한 10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부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드시죠? 자, 이렇게 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치아 어떻게 관리해야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10억 원에 달하는 10억 원의 네네. 가치에 달하는 우리 치아 진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써야 될 네, 텐데요. 맞습니다. 치과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예,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치과 공포증 극복하는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치과 치료에서 제일 문제가 마취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치료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치과에 가서 누워 있고 뭔가 치료하는 건 하겠지만 마취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65세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인데 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어금니 4군데에 임플란트가 다 식립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분께서 맨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수술을 하셨고 또 몇 년이 지나서 한쪽을 할 때는 마취하는데 이거 좀 생각보다 힘들구나. 세 번째는 네, 정말 마취할 때 이거 또 힘주면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고 이 네 번째 어금니를 하실 때는 심지어 수술 약속을 2번이나 옮길 정도로 마취에 대한 공포감.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했던 점은 마취가 힘들지 수술하는 거나 이런 건 힘들지 않다고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치아가 지금 2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려 1년 이상 그냥 생활을 하신 이유가 이거 빠진 것도 임플란트 하러 가면 마취하는 게 싫어서. 근데 이분께서 여기 보이시는 위아래 치아가 이제 다 움직이게 되니까 말씀하실 때도 너무 불편하고 식사하실 때도 힘드셔서 어쩔 수 없이 이분께서 치과를 방문하시게 된 거고 저는 이분한테 편안한 마취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면 주사기로 바로 잇몸을 찌르죠. 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주입을 하면 할수록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자세히 설명드린 게 그런 방법이 아니고 편안한 2단계의 마취를 하겠다. 처음에는 바르는 연고에 의해서 발라주고 30초를 기다려서 그 후에 또 일반 주사기를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속도가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로 천천히 마취를 해서 이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마취를 해드리니까 이런 줄 알았으면 저 일찍 와서 치료할 걸 이런 후회의 말씀도 하셨고 결국 주무시는 동안 이쪽 보시게 되면 7개의 치아를 더 빼고 원래 2개 빠져 있었고 7개 뺀 9개 자리에 이렇게 7개의 임플란트를 더 심어드린. 네.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완전히 깨어나셔서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마취가 자신이 생기니까 안 자고 나 그냥 치료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는 마취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치료를 받으신. 그래서 사실 이분 통해서 느꼈던 게 일반적인 마취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단계의 편안한 마취를 해드리면 네. 치과 공포증은 사라질 수 있구나. 음.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무통 마취 방법을 통해서 치과 공포증을 극복한 아주 좋은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이 안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좀 구역질이 나가지고 치과 네네. 치료가 어려운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역질은 왜 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그것도 두려워서 그럴까요? 두 네.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안 그런데 치과만 와서 그렇다면 공포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포증을 느끼게 되면 신체 반응이 치료 중에 이 턱을 달달달달 떠시는 분도 계시고 네.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구토 반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세에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요 지점 보시게 되면 치아가 부러져서 뿌리만 있고 이 앞니가 지금 많이 움직이시는데 문제는 안쪽에 부러진 치아 때문에 칫솔질 열심히 하는데 자꾸 입냄새 나는 것 같아서 대인 간에 말할 때 자꾸 입을 막는 습관이 생기셨고 이 앞니 때문에 자꾸 움직이니까 발음도 좀 새는 것 같고 진지 드실 때도 힘드시고 그래서 여러 곳의 치과에 갔지만 마취를 하든 검사를 하려고 하면 계속 웩웩 하시는 것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 찾아오셨을 때 제가 사실 이분하고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먼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이 공포증이라는 거는 처음 왔는데 원장님도 새롭고 병원도 새롭고 그러면 사실 몸은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분을 설득을 해드리니까 이분께서 그러면 한번 치료 받아볼게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무통 마취기를 계속 말을 하면서 치료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런 치료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말을 하면서 하니까 이분이 사실 구토 반사가 오지 않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살짝 주무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이분은 여기 보시게 되면 치아를 안쪽 부러진 거 뽑고 앞니도 4개를 뽑고 3개의 임플란트까지 들어갔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께서 깨어나시자마자 맨 먼저 질문이 원장님 저 수술 받는 동안 구역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앞으로 더 세심하게 잘 해드려서 너무 긴장하지 않고 내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우리 치과에서 제공할 문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준 분이고 네. 이런 구토 반사 아니면 턱을 막 움직이고 이게 다 치과 공포증인데 충분한 설명 들으시고 세심한 배려 속에서 무통 마취기와 바르는 연고로 2단계 편안한 마취를 하고 또 이분처럼 주무시는 동안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면 편안하게 이런 치료가 되고 근데 이분은 사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구토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사실 이분한테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만 하고 6개월째는 가까운 데서 그냥 스케일링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왔다 가시는데 한 몇 시간씩 소요되는 게 제가 죄송해서요 했더니 이분 말씀이 제가 치과를 옮기면 또 구토할 것 같아서 멀어도 여기에 올 네. 수밖에 없고 그냥 계속 오겠습니다 하는 아주 서로 신뢰가 쌓이면 이런 모든 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구역질하는 등의 증상을 포함한 치과 공포증을 잘 극복하는 방법 좀 알아봤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치아가 많이 상실되는데 치과를 찾아가시지 않으시고 예. 진통제 드시면서 이렇게 버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럴 때 많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한 90세 가까이 되신 분을 소개
소개할 텐데 별명 자체가 진통제 할아버지래요. 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지금 요 지점 보시면 요 두 개 치아만 지금 염증이 없고 요런 지점들 보면 검게 보이는 게 다 고름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18개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치아는 예전에 계속 뽑으셨는데 언제부터 진통제로 생활을 하셨냐면 5년 전부터. 왜 그랬냐면 치아 하나 뺄 때 마취하는데 너무 아프고 또 빼고 나서 피가 계속 나서 고생을 하셨던 그것 때문에 이분께서는 나는 치과 가는 것보다는 약으로 그냥 편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의 그 사계절 옷 외투 속에는 항시 진통제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네. 진통제를 많이 챙기시고 또 사회생활이 힘드셨던 이유가 혹시 내가 아프면 바로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습관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진통제가 떨어져서 모임을 취소하고 오실 정도로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60대 중반에 아드님이 사실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 이거 더 진통제 드시고 식생활 잘 못하는 것보다는 이거 한 번에 다 빼고 수술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네. 해서 오셨고 분석 결과 다행히 당일날 빼고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이 가능한 걸로 판독이 돼서 사실 이와 같이 16개 치아를 빼고 2개 치아만 놔두고 13개의 임플란트를 주무시는 동안 다 심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은 이제 3년째 잘 쓰고 계신데 사실 2주 전에 정기검사 때문에 오셨을 때 저한테 나는 2명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아니라 아드님이거든. 그때 우리 원장님 만나게 해주고 결정해준 우리 60대 내 아드님하고 원장님이 이거 이렇게 일을 잘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네. 나 이미 저 세상 사람이요. 이러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사례자분이 되겠는데 네. 이분의 경우 이제 진통제를 안 드시니까 사실은 사탕 드시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호주머니에 또 사탕을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처럼 몇 년 동안 진통제 드시던 게 요새는 다행히 사탕으로 바뀌어서 좀 다행스러운 그런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네. 89세 이제 보통 연세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치아 이제 하나 발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발치하고 치료를 해야 하다 보면 치과에 가기가 더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 무서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플까 봐. 단순히 아픈 것보다는요. 네. 치아가 이제 여러 개 안 좋으니까 그 여러 개 치아를 한 번에 다 뽑아주면 좋은데 혈압이 있거나 당뇨 있거나 하시다는 네. 상황이 되면 더더군다나 며칠 간격으로 한 개씩밖에 안 뽑으니까 좀 전에 우리 90 가까운 어르신 경우에도 사실 16개 치아를 한 번에 뽑았으니까 이게 넘어가시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네. 3, 4일 간격으로 거의 2달 동안 뽑아야 되면 이분은 아마 또 진통제 드시고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가끔은 주무시는 동안 긴장하지 않고 이런 행위가 다 이루어져도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례를 통해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5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지금 이 치아가 21개가 남아 있으시고 여기 또 보철물로 완성을 해서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근데 문제는 3개월 전에 갑자기 좀 충격이 넘어지시면서 오셨는데 이 이가 다 움직이고 고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컨디션 좋으면 좀 덜한데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으면 꽉꽉 씹을 때 아파서 못 씹는 그래서 일부 치과에 가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니까 다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혈압이 있으시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과 치료가 힘든 게 3일 간격으로 한두 개씩만 뽑겠습니다. 2달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몇 군데를 가보니까 한 번에 4개나 5개까지 뽑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5주에 걸쳐서 뽑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이를 다 빼고 나서 최소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임플란트는 그때 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이나 2달 동안 치과 여러 번 가서 마취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임플란트 완성하는 데까지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을까 해서 찾아오셨고, 제가 사실은 이분을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보니까 당일날 다 빼고 심는 게 가능해서 이분한테 예, 주무시는 동안 무통마취 써서 마취도 편안하고 주무시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때 이를 21개 다 빼고 16개든 20개든 심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께서 그러면 나 이 치아를 최소 20개를 그냥 심어주세요. 왜냐면 16개보다 20개 하면 내가 나중에 치과에서 고생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무조건 오늘 이거를 해주세요. 왜냐? 저 이대로 내려가면 겁나서 못 옵니다. 그래서 사실 요 2번째 사진 보시면 20개의 임플란트가 다 발치된 상태에서 심겨졌죠. 네네. 근데 문제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 누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귀가한 당일날 저녁에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나머지 3명의 형제들이 내가 아는 상식에서 우리 어머니 연세에 치아를 한두 개 빼는 것도 힘든데 21개를 빼고 20개 심어? 누나 도대체 제정신이야? 그래서 이 누님분이 치료받으러 오시면 원장님 정말 잘 돼야 돼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동생들 때문에. 근데 다행히 4개월 만에 잘 되셨고, 또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주변 분들한테 사실 많은 홍보가 됐던 게 네. 이게 70대에도 한 번에 다 빼고 혈압 문제가 있어도 주무시는 동안 치료하면 좀 쉽게 되고 1년 6개월이 4개월로 빨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아주 홍보대사가 돼 있고, 또 이분의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예전 같으면 여러 개를 뺐기 때문에 붓고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5년 전, 20년 전에는 오시라고 해서 영양제 놓으면서 혈관에다가 항생제 이런 약제를 썼는데 지금은 특수 기계가 많이 있어서 이분의 경우에 공명 치료를 1시간 간격으로 완전히 치료가 이렇게 끝났을 때 3번을 하고 귀가하셨는데, 다음날 저희 직원이 어머니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표현이 치아 하나 뺐을 때나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주무시면서 하고 후처치가 잘 되면 이 하나 뺐을 때 통증이나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를 이제 여러 개 동시에 발치하고 동시에 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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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연결 잘 됐고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55년 7월 17일생이에요. 네, 65세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예,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원장님과 여보세요?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잇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예, 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겨갖고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위턱인가요? 아래턱인가요? 전체적인가요? 전체적이에요. 네. 평상시에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이든 2번 꾸준하게 하셨나요? 바쁘셔서 그렇게 못 하셨나요? 예, 못했어요. 예.
그러면 혹시 지금 컨디션 좋을 때 식사할 때 통증이 있으세요? 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아프거든요. 컨디션 예. 좋을 때 진지 드실 때는 안 아프세요? 예, 안 아파요. 예. 지금 왜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를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지금 선생님 사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여쭤본 거고, 컨디션이 좋을 때 괜찮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안 좋아지고 하는 거는 저희가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해서 얼마든지 치아 살릴 수 있는 개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턱뼈, 잇몸뼈가 치아에 얼마큼을 덮었냐에 따라서 요 이는 잇몸 치료에서 살릴 치아, 요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임플란트. 근데 앞서서 보여드린 식으로 만약에 치아가 28개 중에 가정을 해서 뭐 한 10개 정도든 15개든 빼야 된다. 그러면 한 번에 그걸 다 빼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증이 차 있으면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일찍 망가진다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험이 풍부하면 염증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 있는 원장님을 만나면 당일날 빼고 심고 뼈 이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라면 치아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봐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빨리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시작해 드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빼야 된다면 빼는 당일날 치아를 빼고 염증을 먼저 다 긁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부위에다가 특수 약재를 집어넣고 15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안에를 깨끗하게 소독 처리하면 치아를 빼고 몇 달 기다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염증은 완전히 제거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뼈 이식을 해주면 시간을 아마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은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문하시게 되면 살릴 치아와 뽑을 치아를 구별해야 되고요. 뽑아야 되는 치아라면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다 빼고 임플란트는 그에 맞는 숫자만큼 임플란트를 주무시는 동안 심는 그런 치과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염증이 아무리 많더라도 경험이 풍부하고 염증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병원을 상담해서 찾으시면 내원 당일에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지금 부터는 2개의 보험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문 상담사분과 전화 연결을 한 뒤에 직접 전화 연결하실지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치아 상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많이 대중화되고 있긴 네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선뜻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치료 중에 맞습니다. 하나는 맞는 예. 것 같아요. 사실은 치과의사인 저도 6개월에 한번 스케일링 하려고 제 치과에 이렇게 올라가면 주먹부터 지거든요. 긴장되시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치과 치료에 막연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내 몸에 뭔가 금속체가 들어오면 얼마나 이게 들어올 때 아플까.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 제가 30년 가까이 경험하다 보면 주무시지 않고 했을 때 너무 긴장하셔서 이 치아 부위가 아픈 것보다는 수술 후에 귀가하셨을 때 몸살 감기 걸리는 일이 많이 생기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 또 이 임플란트를 저희가 심을 때 문제점이 치아가 빠져 있을 때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에 심기 위해서 잇몸을 절개하고 최대한 많이 벌립니다. 왜? 잇몸 안에 있는 잇몸뼈의 폭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이 우리 턱뼈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모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굴곡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좋은 자리다 생각했지만 아래는 아닐 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도 좋은 자리에 심어준다면 치과 공포증도 해소되고 임플란트 수명도 길어지는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72세 고혈압 환자인데 박서진 아나운서님 네. 요 잇몸 좀 봐주시면 여기는 지금 폭이 두께가 좀 있어 보이고요. 많이 있죠. 네. 이쪽은 어떠세요? 굉장히 얇은데요. 예.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이제 부분 틀니를 쓰시다가 보니까 네. 요치아가 부분 틀니 고리에 의해서 자꾸 충격이 가서 아팠던 겁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컨디션이 좋으시면 안 아프고 컨디션이 나쁘면 유치아들이 아프니까 나 이러다가 이거 치아 몇 개 더 빼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참에 임플란트도 좀 바꿔야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 왼쪽에 좁은 뼈 쪽에 있어서 병원마다 판단이 틀려진 겁니다. 네. 너무 얇아서 여기 못 심는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만 심고 왼쪽은 요 앞니 2개, 끝에니 하나, 요 5개를 깎아서 브릿지를 하자. 근데 이분은 사실 깎고 씌우고 이거는 싫고 빠진 데만 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일부 치과에 가니까 이 부위에 임플란트는 가능합니다. 근데 오른쪽은 3, 4개월이면 끝날 수가 있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고 최소 8개월은 기다려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완성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하나 문제는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잇몸이 뼈 이식이 많이 돼서 볼륨이 바뀌다 보니까 틀니를 끼울 수 없다. 최소 6주에서 2달. 그래서 이분은 사실 임플란트를 좀 빨리 완성하면서 틀니를 바로 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 찾아오셨고 이분의 경우 제가 이 특수핀 여기 지금 보시면 좁은 데도 2개가 삽입되어 있고 여기에도 3개가 위치해 있죠. 이 핀을 갖다가 위치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핀을 넣고 CT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CT에서 이 굴곡진 뼈의 방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핀의 위치가 좋으면 그 자리는 그대로 핀을 따라서 넣으면 되고 만약에 15도나 1, 2mm 옮겨야 되면 살짝 옮겨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핀 분석에 따라서 좋은 위치에 이렇게 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 실로 꿰맨 자국이 없죠. 그리고 마치 아물고 1달 이상 지난 잇몸에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수술 후에 2가지를 만족하신 겁니다. 하나는 2달 동안 틀니 못 낀다 했는데 수술 당일날부터 틀니를 바로 장착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1년 6개월 가까이 걸릴 기간이 4개월 만에 끝나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잘 사용하시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에 있어서 과연 어떤 방식의 수술을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의 경우에도 그렇고 좀 전에 상담 전화 주신 분도 그렇고 이 치아라는 거는 컨디션이 좋으면 사실 별로 안 아픕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나쁘면 뭔가 아픈 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를 뺄 건지 말 건지의 기준점은 내가 컨디션이 좋은데도 씹거나 자극에 아프다면 너무 늦추시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방식에 의해서 편한 임플란트로 진행을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했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요구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분도 이제 부분 틀니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틀니에서 임플란트로 바뀔 때 이제 바꾸려고 할 때 치료 기간 동안 틀니를 끼지 못해서 불편함 때문에 맞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포기하는 예.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겁나서 못 하시는 분들이 30%.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비용보다도 나 이거 틀니 다 빼고 있으면 정말 한 6주, 2달 동안 과연 식사를 어떻게 그동안 나 살 빠지고 내 건강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다가 나 혹시 당뇨나 혈압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75세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요 위턱에 한 개 치아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분 틀니를 장착하셨는데 자꾸 그쪽으로 끼우뚱끼우뚱 움직이니까 이쪽 없는 쪽에 2개 임플란트만 65세 이상 보험 혜택으로 좀 저렴하게 해야겠다 해서 오신 분이고 저는 사실은 이분의 이 아래쪽도 이런 부분 틀니가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본 결과 아래쪽에 6개, 위에 쪽에 7개, 13개의 임플란트만 심어드리면 이분은 앞으로 100세 시대 한 30년 가까이 틀니 안 끼고 좀 편하게 쓰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한테 이왕 이렇게 먼 걸음 하셨으니까 아예 주무시는 동안 13개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우리 옆집 분이 한 달 전에 어디선가 5개 임플란트 하고 나서 2주간 안 나오시는 걸 내가 봤는데 나 이러면은 지방 내려가는 차도 못 타면 어떻게 해요? 하시면서 걱정을 하셔서 그 정도 아니시다. 주무시는 동안 하시면 되고 무통마취 2단계 편안한 마취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분한테 설득한 결과 그러면 내가 이 밑에 틀니는 많이 불편하니까 아래는 그러면 하고 위에는 그냥 원하는 2개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핀을 위치시켰습니다. 이 아래쪽에 임플란트 뿌리가 식립됐는데 변화가 거의 없으시죠. 그러네요. 예, 이 아래턱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좁은 데도 6개 핀의 두께는 가능했기 때문에 위치시키고 이 아래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상처가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위턱에 2개, 아래턱에 6개 임플란트를 해드렸고 2달 뒤에 이 아래쪽에는 더 이상 틀니는 장착하지 않으셨고 4개월째 위에 부분 틀니를 잘 만들어서 쓰시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잇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부터 기존에 쓰던 틀니도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 만약에 뼈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절개를 해서 잇몸을 벌렸다면 기간도 아마 훨씬 더 걸리고 문제는 이분이 틀니는 아마 6주에서 8주 한 달 반이나 2달 동안 사용을 못 하셔서 이러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근데 이분의 경우 수술도 주무시고 나니까 끝났어. 당일날부터 틀니도 끼우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주변에서 설명드렸던 1년 이상의 기간이 아닌 4개월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나셔서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신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틀니에서 임플란트로 바꾸려고 할 때 혹시 틀니 사용이 어려워서 좀 힘들지 않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계속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77살인데요. 네, 77세시고요. 어떤 예. 점이 가장 궁금하시고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빨이 흔들리는 게 한 개 있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한 개는 한 1년 전에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2개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임플란트 11개 했는데 예. 그 안 한 사이로 자꾸 뭐가 낀단 말이에요, 음식물이. 예. 그래가지고 그저 참 음식 먹기가 힘드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그 하나 빠지시고 하나 흔들리고 하는 데가 부위가 위턱인가 아래턱인가 앞니 쪽인가 어금니 쪽인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턱, 어금니, 예. 우측입니다. 아, 예. 끝에 쪽인 거죠? 예,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증이 있는 예. 정도가 예. 이 선생님의 이 눈하고 코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빈 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예. 누구나 갖고 있는데 저희가 상악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악동에 위치하고 남아있는 이 턱뼈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염증 범위가 이 상악동까지 침범을 했으면 예. 감기에 안 걸리셨는데도 비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비염기가 있어요. 아, 예. 그 상태시라면 실제적으로 빨리 치아를 빼줌으로 인해서 이 상악동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염증의 양에 따라서 당일날 가능하면 빼고 잘 처치해서 임플란트까지 심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힘들게 되면 당일날 뼈 이식까지만 해놓고 한 3, 4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어떤 과정을 하든지는 사진만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오늘 빼면서 바로 심고 뼈 이식도 가능합니다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죄송하지만 기간이 좀 길어져도 뼈 이식만 하고 한 8, 9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들은 염증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염이 있으시게 되면 절대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아만 먼저 빼고 아니면 이비인후과에서 한 2달 이상 약을 드시고 오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상담 속에서 빼면서 바로 심든 빼면서 뼈 이식이라도 해줄 수 있는 치과를 찾는 게 기간이나 여러 가지에서 좀 좋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도 주무시면서 할 수 있는 치과를 찾으면 훨씬 편하시고, 임플란트 11개 하셨던 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거는 워러픽이든 잇몸 마사지기든 어떤 기구를 써서 이거는 빼줘야 되는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피가 나느냐 안 나느냐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잇몸 치료를 해서라도 피만 안 나게 하면 임플란트는 오래 쓸 수가 있고요. 건강해진 잇몸만 되면 안에 있는 심은 그대로 놔두고 뿌리는 놔두고 위에 보철물만 바꿔줘서 음식물이 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임플란트 수술하고 제일 중요한 게 피가 나면 빨리 가셔서 피 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또 이게 컨디션이 좋아지면 피가 또 안 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나 피 났는데 바쁘셔서 며칠 지나서 치과에 가면 못 찾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피가 난다면 피 나는 시점에서 가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자체에 끼는 거를 잘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임플란트는 피 나면 빨리 검사 받아야 되고, 피가 안 나도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청소를 하셔야 되고, 치과에서 전문가적으로 그 치아에 있는 쪽은 주무시는 동안
상악동 거상을 하면서 뼈 이식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비인후과 쪽 꼭 안 가시더라도 일단 치과 처치 먼저 해서 비염도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76세입니다. 네, 76세시고 목소리가 너무 젊으신데요. 예. 예. 어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으신지 원장님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니가요. 네. 위에 앞니가 위에요? 한 50, 예, 위에 네네. 앞니가 50년도 더 전에 빠져가지고 네네. 그때는 임플란트가 없어서 브리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면서 네. 빠졌다 또 해갖고 그랬었는데 네. 1년 전에 네. 또 빠졌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임플란트를 하려고 틀니를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치과에 가봤더니 예. 뼈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네. 임플란트보다는 V지를 하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송곳니서부터 송곳니까지 6개를 빼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아주 그 방식이 마음에 안 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밑에 똑같은 위치에 밑에 예. 니가 네. 그 위에 틀니가 자꾸 다치면서 네.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밑에 니가 굉장히 흔들려요 지금. 아, 그리고 예. 그 옆에 있는 굉장히 삐뚤어졌어요. 네. 그래서 치과에서 그걸 빼고 네. 그리고 그것도 빼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하는데 네. 뼈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고 그래서 아, 네네. 혹시 혈압이나 당뇨나 몸 불편하신 거 그런 거 없어요. 없으시고요. 예.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양쪽이 어금니 쪽은 그 자연치 본니 상태 그대로신가요? 이를 씌워 놓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예, 왼쪽에 윗니가 네네. 임플란트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세 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윗니, 오른쪽에 아랫니, 왼쪽에 아랫니 예. 전부 제2예요.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마 그 아랫니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제가 어금니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 가끔 이게 저희가 악습관, 치아를 갖다 꽉 이렇게 물거나 이갈이에 의해서 치아 높이가 짧아지게 되면 이 앞니 쪽이 많이 닿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곳니에서 송곳니를 깎아서 브릿지 하는 것보다는 예. 앞니 쪽에 임플란트는 거의 99% 이상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예. 그 방식 자체가 예.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때 양쪽의 뼈가 볼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마 표현하신 거 봐서는 이 폭 자체가 3, 4mm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다고. 예, 근데 임플란트는 최소 3mm, 지름 3mm 이상을 심어야 되니까 폭을 갖다가 6, 7mm까지 넓혀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폭이 한 4mm, 5mm까지만 있어도 뼈가 없다고 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핀을 써서 무절개로 수술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만약에 도저히 이 핀을 위치시킬 두께도 안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절개해서 수술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게 복잡해지면 해질수록 완성 시기가 한 달이나 두 달이 더 길어지는 문제하고 아무래도 잇몸을 절개해서 꿰매게 되면 그냥 구멍만 내서 쉽게 한 것보다는 통증이 좀 있을 수 있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설사 잇몸을 절개하고 뼈 이식을 많이 하고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어머님 생각이 맞으세요. 옆에 송곳니까지 깎아서 씌우게 되면
사실은 그 치아도 앞으로 한 80대 중반 정도 되셨을 때 또 문제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움직이는 치아는 빼지 마시고 그 네. 상태에서 상담을 좀 하세요. 그러면 치아를 빼면서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심을 수 있는 원장님을 만나게 된다면 수술 기간이 그만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위아래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병원을 좀 찾으시고, 빼면서 이게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주무시는 동안 다 하시면 생각보다 편안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한 번에 다 해줄 병원, 위에도 될 수 있으면 브릿지보다 원하시는 임플란트 쪽이 맞거든요. 그런 병원. 그리고 어찌됐건 경험 많으신 원장님을 주변에서 잘 만나시면 지금 설명드린 그런 편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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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만 70인데요. 네, 70세시고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그 치과를 갔더니 네. 이제 첫째는 이가 통증이 오고 어금니가 네. 거의 이제 밥 씹는 어금니가 통증이 오면서 아주 음식을 씹으면은 막 머리가 찡 오도록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못 견뎌서 치과에를 갔더니 네. 이제 입녕 검사를 하더니 네. 한쪽은 입념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고 네. 한쪽은 아직까지 그런 대로 이렇게 보관을 이제 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쪽은 되도록이면은 이를 빼고 예. 임플란트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입념이 좀 무너지고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는데 무너진 쪽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무너지면은 나중에 하게 되면 인공뼈를 넣어야 된다 그런다고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기는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치과를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이 조금 나한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어머님 좀 편하실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 아래 어금니 경우에는요. 예.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시다가 보면 예. 신경까지 거리가 짧아져서 임플란트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한쪽 괜찮다는 쪽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컨디션 안 좋을 때 단단한 음식을 피해 주시면 그럭저럭 아마 잘 유지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컨디션 안 좋을 때 좀 음식을 부드럽게 드시는 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하시면서 보존하시고요. 임플란트 하셔야 되는 쪽은 그 임플란트를 빼고 기다렸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꾸 이렇게 용을 쓰셔서 입안이 아픈 것보다 수술 끝나고 몸살 감기 걸리시니까 주무시면서 수면으로 하는 병원, 치아를 빼는 날 임플란트 뿌리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병원을 제가 지금 현재는 전혀 못 고르고 있거든요. 근처에 그 지인분들 중에서 임플란트 좀 했다고 하는데 문의를 하셔서 자는 동안 이게 편안하게 치아 뺀 날 임플란트 뿌리까지 심을 수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시면 돼요. 네. 아니면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빼고 몇 달 지나서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수술 2번 하셔야 되고 기간은 또 몇 달 손해들 보는 거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좀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전화를 쭉 받아보다 보니까 어느덧 또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끝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제가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하나 힌트를 좀 드리고 네네네. 싶어요. 그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연세 일단 60세 넘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컨디션이 좋으시면 이 움직이던 치아도 약간 덜 움직이고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단단한 음식만 피해 주셔도 치아는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악습관, 우리가 일을 할 때 입술이 이렇게 닿았을 때 본인만 알 수 있죠. 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치아가 2에서 4mm 전체적으로 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설거지 하시든 회사 일하시든 운동하면서 자꾸 이렇게 무시는 습관이 생기면 치과 질환은 2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컨디션 안 좋을 때 너무 단단한 음식 피해 주시고 이 꽉 물지 않으시고 6개월에 한 번씩만 치과 검진하시면서 잇몸에 피 날 때 그 시점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치과를 방문한다면 아마 자연 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끝으로 주의사항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아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송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건강매거진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